19일 언니가 면회를 갔고 의식이 더욱 명료했다고 해요. 폐에 물이 차서 관삽입을 했고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어요. 며칠 내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치료할 때 몸을 너무 막 다루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쁜 중환자실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극진한 보살핌을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겠지만 하루빨리 의사소통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20일 인공호흡기 없이 숨쉬는 연습을 했고 폐에 물도 잘 뺐고 왼팔에 투석한 자리를 너무 꽉 묶어놨던 곳이 괴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했고 소변은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21일 산소호흡기를 떼고 콧줄만 끼고 있고 말은 잘 한다고 했어요. 방광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간 수치와 혈압 모두 좋다고 하고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평일 중에 투석 스케줄을 보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주 3회 투석을 할 수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22일 간 기능은 회복 중이나 신장은 아직이었어요. 물은 멸균 처리된 걸 먹어야 해서 정수기 물이 아닌 생수를 사서 먹었어요. 다음날 제가 면회를 갖고 일반 병실 2인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엄마는 무언가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바뀐 걸 느꼈다고 했고 컨디션도 매우 좋았습니다. 투석은 일단 주 3일 하기로 했고 방광통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17일 이식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23일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방광통은 길면 한두 시간, 짧으면 3-40분 텀으로 계속되었어요. 교수님께 물어보니 아마도 기증자 신장이랑 엄마 방광을 카테터로 연결했는데 엄마 방광이 너무 작아서 카테터가 안쪽을 계속 건드려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엄마 몸에는 물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사타구니 쪽, 허벅지, 옆구리 등 공기가 통하지 않은 채 일주일을 그냥 두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몸을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하는 거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날 일반 병동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딱 한 번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물집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따가워했고 메디폼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았어요.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데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새로 들어온 장기를 공격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공격을 억제시키는 약으로 엄마는 아침 저녁 10시 하루 2번 공복에 꼭 시간을 맞추어서 먹어야 합니다. 장기 이식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이기도 해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조심해야 해요. 간 이식 후 당뇨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4번씩 혈당 체크를 꼭 하더라고요. 병원에 교대하러 가는 중에 엄마가 크로와상을 먹고 싶다고 해서 대하늘의 지하에 있는 빵집에 들러서 품절된 이제 크로와상 대신에 슈크림빵을 사서 올라갔는데 외부 음식은 아직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나오는 음식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멸균된 음식은 괜찮지만 빵집에서는 대부분 외부에다가 빵을 내놓기 때문에 이식 환자에게는 아직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반 병실 일주일째 아직 소변량은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뇨제로 계속 자극을 주는 중이라고 했어요. 배 여기저기에 피주머니를 4개나 달고 있고 왼쪽 옆구리에 폐주머니까지 달고 있었는데 폭탄이라고 부르는 이 피주머니는 이 4개를 4월 25일 수술 8일째에 다 뺐습니다. 온몸에 커다란 물집도 다 터뜨린 다음 메디폼을 붙였어요. 방광통으로 계속 잠을 못 자서 엄마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원래는 관담체육과 이광훈 교수님이 지정 교수님이었는데 간은 잘 회복하고 있고 괜찮다고 이식혈관외과 한아람 교수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신장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집중적으로 상태를 체크해야 했어요. 한 교수님으로 바뀐 뒤 자주 오셔서 상태도 보시고 드레싱도 해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일단 하루에 물을 1리터씩은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엑스레이 결과 우측 폐가 하얗게 보여서 응급 CT를 찍었는데 물이 차 있는 것 같아서 다음날 우측 폐에도 물을 뺄 관을 삽입했습니다. 며칠 뒤 좌측 폐에 있는 관은 뺐습니다. 엄마는 거의 37도 이상으로 미열이 계속 있는 상태였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항생제도 매일매일 맞았어요. 허리 통증도 나아지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허리 MRI를 찍었는데 MRI 결과 골절이 없다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를 아파하는데 수술 전에 있던 골절이 갑자기 없어졌다? 정형외과에서는 허리에 문제가 없으니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아파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4월 29일 월요일 수술 12일차 소변량이 늘고 있어서 물을 더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엄마는 20년 이상을 그렇게 좋아하던 물을 피하고 국물도 잘 안 먹고 살았다 보니까 갑자기 물 양을 늘리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꿀꺽꿀꺽 마시는 것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날은 입원이 한 달째 되어가는 때였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진 상태여서인지 많이 울면서 힘들다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든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매일같이 밤에 숨이 차다, 답답하다, 허리가 아프다, 방광이 아프다 등등 편히 잘 잔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았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데 이러다가 내가 또 지쳐버릴까봐 그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엄마는 왼쪽으로는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되었었는데 이식받은 간이 엄마 몸에 비해서 많이 커서 왼쪽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혈관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간 큰 여자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